자, 이번 시간에는 교류 발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잠시만요. 교류 발전기는 이제 발전을 시켜주는데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서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걸 만들어준다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다시 보면 N극과 여기 볼게요. N극과 S극이 있는데 여기다가 도체를 하나 놓고 얘를 회전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처음에는 0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0도에서 시작을 해서 열리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열려버리면 여기가 올라가서 맥시멈으로 올라가는 BLV E는 BLV 사인 세타 이 사인 세타가 돌고 하면서 뒷각이 됐을 때가 1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최대값이 됐을 때 이 BLV가 EM으로 바뀐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90도가 들고 180도가 도니까 다시 막혔어요. 다시 열어주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한 바퀴를 돌 때 결론적으로 얘가 한 바퀴를 돌면 1회전을 하게 되면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을 두 개를 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NS를. 두 개를 놓으면 한 바퀴가 도는 때 얘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지지만 얘 때문에 또 한 사이클이 자 열려있는 상태니까 앞에서 한 90도 앞에서 한 사이클이 더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이 P극, N극, S극이 두 개가 있다면 한 사이클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N극과 S극이 네 개가 있다면 몇 개가 만들어져요? 두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미극 발전기에서는 1회전당 한 사이클의 교류가 발생을 하지만 P극, 그러니까 사극 발전기에는 1회전당 아까 몇 개가 만들어져?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극성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이클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발전이 더 용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P극이라면 주파수는 결론적으로 이 주파수는 하나에 1토당 몇 회가 움직이냐. 그럼 여기는 두 번 움직였으니까 한 사이클 두 번 움직였으니까 이 주파수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극성수로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들어가요. 자, 2분의 P인 건 알겠죠. 아까 미극 발전기에는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사극 발전기에는 두 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2분의 P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1분간의 회전수를 가지고 우리가 모터를 만들기 때문에 1분은 60초겠죠. 60초는 60분의 이 NS라는 거는 뭐냐? 회전수예요, 회전수.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나 빨리 도냐에 따라서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회전수를 의미하는 거는 NS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파수는 120분의 TNS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공식은 NS를 구하는 공식이죠. NS는 밖으로 빼버리고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공식이 뭐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면 금방 바꿀 수 있으니까 공식을 이렇게 NS를 물어볼 때보다는 주파수 물어볼 때가 더 많으니까 이쪽을 조금 유념해서 봐주시고 근데 NS도 어쨌든 공식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주파수 단위는 헤르츠가 될 거고 얘는 NS는 뭐예요? 회전수니까 RPM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같이 좀 봐주시고 자 이제 교류의 크기를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 자 공식 가지고 우리 변화 한번 해볼게요. E는 BLV 사인 세타가 E는 EM 사인 세타로 바뀌었어요. BLV는 맥시멈 값이 열리는 요 맥시멈 값일 때가 맥시멈이 EM으로 바뀐다겠죠. 그러니까 EM은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맥시멈 값이니까 얘는 최대값. 그리고 나서 E는 EM 사인 세타는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오메가 t로 바뀐다겠죠. 이 세타는 결론적으로 각속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오메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설명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E는 EM 사인 오메가는 뭘로 돼? 2파이 FT로 바뀐다고 했어요. 2파이 F는 어쨌든 주파수로 바꿔주는 그 공식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세타가 다시 한 번 더 하나가 더 생겨요. 나중에는 제가 다음 시간 설명하겠지만 이 위상차라는 거예요. 얘는 위상차라고 합니다. 왜?
누가 더 빨리 출발했냐, 늦게 출발했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위상차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러한 공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류에는 크기 값이 네 가지의 값이 있어요.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순식값 그리고 최대값. 최대값은 벌써 우리가 아까 했었죠. 뭐였어요? EM이죠. EM. EM 사인 오메가 t 했으면 이 EM은 최대값이죠. 최대값은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시료값 그리고 나서 평균값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식값은 우리가 아까 해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EM sin 오메가 t가 나왔죠. 얘는 최대값이라고 했고 그럼 이것들의 구하는 공식은 다시 보면 이 EM sin 오메가 t는 결론적으로 뭐를 아는 공식이야? 얘는 이 값을 알기 위한 건데 이 값은 순간순간 변하는 순식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압도 있을 거고 전류도 있을 거예요. 전류는 Im sin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바꾸죠. 똑같아요. 여기는 지금 제가 이는 BLV sin 세타 이는 Em sin 오메가 t라고 했는데 전류 I는 Im sin 오메가 t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I는 Im sin 2파이 ft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 세타 아까 이따가 좀 위상차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위상차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전류도 우리 예전에 직류에는 크기가 그냥 일정하기 때문에 몇 볼트 일정하다 그랬죠. 얘는 그냥 일정한 전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최대값만 알면 최대값이 끝이에요. 근데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결론적으로 이때값 다 순간 변하고 여기는 최대값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순간 변하기 때문에 순식값이라는 게 생기더라라는 거.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최대값도 설명했고 여기 이제 실효값 하기 전에 이제 평균값을 할게요. 자, 교류는 쉽게 얘기해서 두 개의 사이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여기는 시간에 대해서 전압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전압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순간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순간 두 개의 사이클을 가지고 평균을 내버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를 가지고 이 두 개의 사이클을 가지고 평균값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아래에 있는 거 있죠. 아래에 있는 거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360T가 2파이였어요. 근데 반이 뭐예요? 파이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평균값을 낸다. 사실은 얘를 가지고 평균값을 내면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다 접근을 한 다음에 다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기가 여러분들한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에버러지라는 게 평균값이죠. EA,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볼링 같은 거 뛸 때 평균 에버리지가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이 평균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A는 에버리지를 얘기한다. 그리고 두 개의 사이클에서 하나를 빼고 파이 값에서 우리가 파형이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파이분의 2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값. 그러면 평균값은 최대값을 파이분의 2 곱하기 최대값 해주면 평균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파이분의 2는 결론적으로 뭐해? 0.637 m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최대값을 그냥 0.637 최대값에 0.637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에버리지 값인 평균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에버리지 값은 두 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버리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그 그림이 요거죠. 두 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버리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갖다가 평균을 낸다. 이 하나로 갖다 평균을 내는데 원래 사이클은 두 개였죠. 그래서 EA, IA 다 똑같아요. 파이분의 하나짜리였으니 파이분의 몇 개? 2다. 그리고 곱하기 2m을 해준다. 파이분의 2는 0.637이다. 곱하기 2m. 그러니까 최대값을 0.637을 곱해주면 평균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풉니다. IA도 똑같겠죠. 파이분의 2에 IM이니까 결론적으로 IM에 0.637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IA 평균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값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필요값은 중요해요. 우리가 평균값 물어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실효값이라는 게 뭐냐? 평균값은 다 알죠. 우리가 뭐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뭐 사회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 받으면 100점, 80점, 60점 3개 다 더한 다음에 평균값 내려면 나누기 3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이거 평균값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평균값도 이렇게 내는데, 근데 실효값은 교류에서는 무슨 값이냐? 실질적으로 효력 있는 값을 우리가 실효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류와 같은 에너지를 직류를 다 나타내는 값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얘를 가지고 파형을 위로 끄집어 올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3상을 쓰기 때문에 파형이 3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개 만들어지면, 자, 아래에 있는 애들을 끄집어 올리면, 요 아래에 있는 끄집어 올리면 여기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 하나 만들어지고 또 파형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맥동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위에 것만 남기고 밑에 싹 지어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맥동 전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직렬이 반듯하지만 교류를 어떻게 만들려고? 교류를 직류처럼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력 있는 값은 직류로 나타낸 값이다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가지고 이해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가지고 또 이거 적분 한 다음에 또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평균값은 아까 이 파형 이 하나짜리에 대한 거에 그걸 나눈다고 했으니까 파이분의 2라 그랬죠.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 효력 있는 값은 살짝 크기가 더 커요. 그래서 어떻게 루트 2분의 1에 2m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균값은 파이분의 2 그리고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에 2m을 해준다. 그래서 루트 2분의 2를 하니까 0.707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서두에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값을 순식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값은 이거의 평균을 이 한 사이클의 평균을 내니까 요만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효력에 있는 값은 평균값보다 약간 좀 커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에 2m을 해준다. 그래서 아까 평균값은 0.637을 곱한다고 했죠. 0.6 죄송합니다. 0.0 아니 왜 안 돼? 0.637을 곱한다고 했는데 평균값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0.707을 곱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조금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평균값 우리가 교류의 크기는 다시 얘기해보면 무슨 값? 순시값,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값, 그리고 최대값, 2m이라고 하는 최대값, 2m이라고 하는 최대값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값을 이거 다 계산해보면 그게 순시값이에요. 자, 이거에 뭐를 구해야 돼? 평균값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은 항상 알려주니까 최대값 항상 알려줍니다. 그럼 최대값에 곱하기 0.637을 하면 뭐가 된다? 2a라고 하는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값은 평균값보다 약간 높아겠죠. 약간 높아요. 그래서 이 높은 값은 뭘 곱해? 0.707을 곱한다. 루트 2분의 1인 0.707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이따 문제풀이 한번 할 때 한 번씩 나오겠지만 평균값이 얼마냐, 실효값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 m을 최대값을 알려준 다음에 나머지 실효값과 평균값을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평균값에는 0.637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실효값은 0.707 곱해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파형률과 파고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한국말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자, 이 고가 뭐예요? 높다라는 얘기죠. 파형이 자 하나는 파형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데 이 높을 구자를 써서 파고율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파형률은 이렇게 완만합니다. 파형 자체가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라
1번처럼 뾰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파형률은 완만한 파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파고율부터 볼게요. 파고율은 결론적으로 다시 보니까 아까 이거 뾰족해진다고 했죠. 그래 높을 고자를 쓰니까 최대값을 뭘로 나눠라? 실질적인 효력 있는 값인 필요값으로 나눠라 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공식 해주면 최대값은 뭐 2m이죠. 그리고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의 2m이었어요. 2m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만 남아? 루트 2만 남아요. 루트 2는 1.414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고, 두 번째는 파형이에요. 파형은 완만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는 아까 우리 얘기한 실효값 있죠. 실효값을 뭘로 나눠? 파형률은 뭘로 나눠?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값을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효값은 어떤 거였어요? 루트 2분의 1의 2m이었고 그리고 평균값은 파형 두 개를 나눈 거니까 파 2분의 2의 2m이었어요. 그럼 얘하고 없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2 루트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거 계산해 보니까 몇 나와? 1.11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숫자는 자 그냥 이거 가지고 다 물론 계산식 가지고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되는데 그냥 한국말만 조금 이해하고 들어가세요. 굳이 암기를 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 하고 높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 중에 1.414가 높겠죠. 파고율이 1.414. 파형률은 어떻게 돼? 완만하니까 1.11. 파고 높다 1.414. 그리고 파형률 완만하다 1.11.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숫자 4개 나왔는데 이 4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평균값은 아까 0.637 곱해준다고 했죠. 에버러지. 맥시멈에다가 0.637 곱해준다고 했고 실효값은 어떻게 돼요? 실효값이 평균값보다 약간 높다 그랬죠. 그래서 0.707을 곱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형률과 파고율에서 파고 높다 그랬죠. 숫자로 높은 애가 1.414. 파형은 완만하니까 1.11.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위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발전기가 만들어지면 BLV 사인 세타가 만들어진다고 했고, 이 일을 어떻게 BLV는 최대값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EM 사인 세타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는 여기 세타는 뭘로 바뀔 수 있어? EM 사인 오메가 t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는 EM 사인 오메가는 2파이 FT로 바뀐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제가 세타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그게 위상차예요. 이 아까 말한 이 위상이라는 애가 얘입니다. 자, 아까 제가 교류가 발전기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발전을 하게 되면 얘는 쉽게 얘기해서 뭐가 파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애가 있고 뒤에 만들어진 애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P극 발전기 두 사이클 다 여기에 N극이 있고 여기에 S극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출발하면 얘가 돌고 있는데 앞에 있으니까 처음에 0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가 돌고 있으니까 열렸을 때는 완전 열릴 때는 최대값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한 사이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 N극과 S극이 하나가 더 있다면 한 사이클이 아니라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하나가 더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사극이었다면 2분의 T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사이클 만들어지는데 얘보다 얘는 0도에서 시작하지만 얘는 벌써 90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90도 앞이라면 여기니까 결론적으로 한 사이클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얘는 0도에서 시작했지만 얘는 90도 앞에서 출발했죠. 여기 벌써 열린 상태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출발하는 애는 뭐라 그래? 앞 진자를 써가지고 진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하나가 또 있다라고 N극과 S극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이거 하나가 돌 때 약간 뒤에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각이
뒤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더 뒤에서 사이클이 뒤에서 만들어진다. 그럼 기준은 얘를 가지고 기준을 하는 거죠. 얘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었더니 얘는 앞에서 출발했으니까 진상. 그죠? 얘는 뒤에서 출발했으니까 뒤에서 지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과 지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자, A를 기준으로 놨을 때, A를 기준으로 놨을 때, 자, 이 C는 앞에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이 C는 앞에서 출발했으니까 세타각만큼 앞선다라고 해서 진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세타각보다 여기 보니까 이 B는 뒤에서 출발하고 있죠. 이 B는 A에 대해서 세타각만큼 뒤에서 출발하니까 얘는 뭐라 그래? 지상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A는 사인 2M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이 B는 여기에 이 B는 뒤에서 출발하니까 마이너스 세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C는 어떻게 돼? 이 C는 여기에 앞에서 출발하니까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 이런 식으로 이 플러스 세타와 마이너스 세타라는 게 있는데 개념 자체는 뭐가 있다? 앞에서 출발하냐 뒤에서 출발하냐 요 차이로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에는 앞진자 써가지고 진상 뒤에서 출발한 애는 지상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R만의 회로,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 RLC 직렬 회로라는 걸 할 거예요. R만의 회로는 더항만의 회로죠. 그리고 인덕션스만의 회로고 얘는 콘텐서 회로인데 얘가 출발하는 시간대가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지상이냐 진상이냐를 파악할 때 여기서 써먹는 거니까 좀 한번 봐주시고요. 자, 정한파 교류와 벡터라고 했는데 이 정한파 교류라는 걸 얘기할 때 벡터라는 값을 얘기할 때 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는 게 있어요. 스칼라는 그냥 단순하게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기. 그러니까 몇 시야, 몇 도야, 뭐 섭씨 몇 도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근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교류는 막 이렇게 0도, 90도, 180도 방향이 막 계속 바뀌잖아요. 크기와 방향을 가진 값을 우리는 벡터 값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벡터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벡터도라는 거는 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타각만큼 아까 30도를 만약에 뭐 V 값이 30도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세타각이 30도가 되겠죠. 30도만큼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30도라고 표현을 안 하죠. 우리 30도라고 전기에서는 호드법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X에 대해서 0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전압은 50도 크기만큼 이렇게 앞서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출발하냐? 그래서 진상인에는 앞에서 출발, 지상인에는 뒤에서 출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분의 파이만큼 앞에서 출발하고 얘는 4분의 파이만큼 뒤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벡터도를 우리가 크기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벡터도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면서 벡터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할 거니까 벡터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린다? 벡터도를 이용해서 전압과 전류의 크기와 위상, 각도를 우리가 가지고 그림 값이 이런 것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도를 얘기할 때는 여기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주죠. B 값에 대한 위에 도트를 하나 찍어준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시력값이 50V고 30A면 위상이 이런 것이라면 3분의 파이만큼 앞선 전압이 앞선다겠죠. 그리고 4분의 4만큼 뒤처진 뒤처진 전류를 우리는 이렇게 지상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벡터도는 다음 시간에 계속 그릴 거니까 잘 좀 봐주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문제가 몇 문제 있어요. 이게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정한파 그래의 시력값을 구하는 식이 잘못 가. 시력값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시력값. 시력값은 우리가 쭉 보니까 어떻게 했었냐? 요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0.707 곱하기 2m으로도 구할 수 있었고 만약에 그거를 다른 걸로 표현을 하면 시력값은 요걸로도 구할 수 있어요. 시력값을 얘하고 위치적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여기 파 고유를 가지고도 시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위치만 바꿔주면 되고, 이것도 시료값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바꿔주는 공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시료값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 풀어서 올려주시고요. 파, 고, 율의 관계식이 잘못된 게 바르게 된 거죠. 바르게 된 거는 파, 고, 높을 고자 쓰면 되겠죠. 그래서 파, 고는 뭐분의 뭐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러고 계산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고 자, 정형평균의 시료값이 얼마래요? 근데 평균값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파 평률을 얘기를 하면 파형률은 시료값을 뭘로 나눈 값이에요?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죠. 근데 우리는 시료값을 알아요, 지금. 그리고 파형률 값은 몇인지 알아요. 벌써 계산을 했으니까. 얘하고 나눈 값은 아까 우리 뭐라고 해서 파형은 완만하니까 1.1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하고 위치만 바꿔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을 겁니다. 풀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오늘 진도는 딱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그 교류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만 오늘 설명을 했는데 얘네들은 좀 이해 위주로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문제 풀이해서 하는 것들이 위주로 나갈 텐데 그때 그 문제들도 크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방사선과에서는 문제 자체를 어렵게 안 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하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